지난 시간엔 하크니스 단체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볼까 해요. 하크니스는 선생과 학생이 서로 질문하고 사유하는 곳이잖아요. 이걸 통해 뭘 가르치고 싶은 건가요? 공부. 내가 그걸 몰라서 공부라고만 말하면 좀 모호하지? 근데 네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 우리 대부분이 공부라는 단어를 너무 당연하게 쓰지만 정작 공부가 뭔지는 잘 모르거든. 그러네요. 시험, 점수, 성적 그런 걸 떠올리긴 하는데 막상 공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설명해주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합의해 놓는 게 중요해. 실제로 하크니스 단체를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도 여기였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라는 것도 하나의 해답일 뿐 유일한 정답인 것도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생각에 공감해야 우리의 구체적인 교육 방식도 공감할 수 있을 테니까. 하크니스에서 말하는 공부는 뭔데요? 공부는 창조야. 이미 있는 개념을 배우는 건데 왜 그게 창조예요? 넌 창조가 뭐라고 생각해? 뭔가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거요.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거.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던가 데카르트의 좌표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거요. 오,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핸드폰을 연결한 거잖아. 좌표계는 날아다니는 파리와 순서쌍을, 상대성 이론은 고전역학과 전작약을 결합한 거고. 저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 그러니까 하크니스에서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개념과 개념을 새롭게 연결하는 행위야. 아,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걸 다르게 연결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공부랑 어떻게 같다는 거예요? 공부는 그냥 머리에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달라. 우리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창조거든. 창조요? 뇌가요? 그래. 우리 뇌는 신경망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말하면 거미줄 같은 구조야.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 뇌는 그걸 해마라는 곳에 임시로 저장해둬.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기억이야. 그런데 이 개념을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미줄, 즉 기존 지식에 연결시킬 때 그제야 장기 기억이 돼. 화면을 봐. 너가 가진 신경망 네트워크도 무수히 많은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 그 개념들을 새로운 개념에 연결시켜서 거미줄에 붙이는 거지. 어떻게 연결시키는데요? 그 연결을 만드는 게 바로 생각이야.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의 개념을 가르칠 때 사과 한 개에 하나가 더 있으면 몇 개야? 라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야. 아이들의 신경망 네트워크는 우리처럼 넓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거미줄에 쉽게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외우는 건 임시 저장이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를 이용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개념을 너의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짜 아는 거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해. 결국 공부는 생각을 통해 개념을 연결하는 행위야. 그리고 그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과정이지. 그러면 생각의 결과물이 창조라는 말이네요. 맞아. 이게 바로 하크니스가 말하는 공부의 본질이야. 그리고 인간의 뇌는 우리가 무엇을 창조할 때 필연적으로 성취감과 행복을 누리게끔 설계돼 있어. 따라서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어도 충분하다고 믿는 거지. 이게 하크니스의 교육 철학이기도 하고. 공부가 창조라니.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하크니스의 목표는 생각하는 인간을 만드는 거네요? 정확해. 하크니스는 지식을 주입받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야. 오, 근데 만약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받아들일 만큼 거미줄이 넓지 않으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